안녕하세요. 파미델리 김주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BL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의 최대 수혜 이런 주제로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 뉴스 보셔서 잘 아실 건데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6일날 질병관리청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했는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 숫자가 최근 한 달 동안에 1.6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1월 첫째 주에 173명이었는데 마지막 주에는 2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숫자를 보게 되면 173명, 226명, 223명, 270명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병청에서는 소아병상 좀 수급 부족을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고 모니터링 좀 강화하겠다 이런 우려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리 보게 되면 중국도 지금 계속 유행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중국 외에도 덴마크나 프랑스 요즘 워낙 이제 해외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금 환자 숫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 매주 이제 일주일 단위로 좀 집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좀 특징적인 거 보게 되면 여기 주황색하고 노란색이 이 12세 미만의 소아입니다. 영유아 1세부터 6세까지는 저희가 영유아로 좀 그 분류를 하고 의료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7세부터 12세는 좀 그 소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튼간에 12세 이하의 소아 환자가 전체 그 환자 비율이 한 80% 이상 되는 그런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질병 걸리게 되면 이게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마이코플라스마 같은 경우에는 폐렴균입니다. 세균입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약간 바이러스랑 세균 중간에 있대요. 그런데 엄밀하게 구분하자라면 요거는 좀 균으로 좀 분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 이렇게 좀 좀 침투를 하면 감염이 돼서 좀 질환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 증상만 놓고 보게 되면 감기하고 비슷합니다. 발열이나 두통, 인후통, 콧물 이렇게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감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리면 한 일주일이면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같은 경우에는 3주, 4주 이렇게 간다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연 치유가 되긴 하는데 증상 지속이 굉장히 오래된다. 그래서 근데 특히나 소아 환자 같은 경우 이런 증상을 3주 정도 겪는다고 했을 때는 몸에 상당한 데미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감기와는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법은 일단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항생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계열이 있어요. 그거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 좀 심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를 같이 좀 병용으로 투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많이 처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이 내성균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병청 집계를 보게 되면 전체 폐렴 그 양성 검체 3,423건 중에 1769건 비율로 따지면 51.7%가 이 내성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크로라이드계 이 항생제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인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론계 항생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테트라사이클린하고 퀴놀론계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용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아 환자 비율이 80% 넘었잖아요. 이 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쓰더라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내성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근데 이제 내성이라도 예를 들어서 경증 같으면 그냥 다른 이제 어차피 이게 자연 치유가 되니까 다른 감기약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좀 버티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중증 환자들은 결국에는 약은 써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계속 고열이 치솟고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합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중증 환자한테는 지금 퀴놀론계 항생제를 소아한테 지금 투여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성인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을 어린아이에게, 소아에게 투여를 할 경우에는 이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연골 침착이나 관절 침착 이런 게 생겨서 성장판 손상이 생겨요. 그래서 애가 키가 안 큽니다. 거기다가 힘줄 파열이나 관절 통증, 이 골관절 쪽에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심장 리듬도 좀 이상해지고요. 감각 이상도 생깁니다. 햇빛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반응도 보이고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테트라사이클린 있잖아요. 그것도 치아 침착해가지고 이빨 색깔이, 치아 색깔이
8살 이하 같은 경우 영구적으로 황갈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니면 갈색으로 바뀌거나 또 그 성장판 역시나 좀 발달 장애가 돼서 성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소아한테 지금 중증 환자는 투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BL이 지금 범용 폐렴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후보 물질 이런 게 아니라 동물 실험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1상도 끝내고 성모병원에서 지금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약 자체가 폐렴의 어떤 그 변이와 상관없이 다 치료를 하게 해요. NK 우리 많이 들어봤죠. NK 세포, T 세포, 면역 세포 있잖아요. 요거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폐를 확 아주 깨끗하게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원래 이제 이 약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이 됐어요. 이것도 코로나도 호흡기 감염병이잖아요. 호흡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심해지면 나중에는 뭐 폐렴이나 폐염증이나 폐부종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 보면 후유증으로 이제 폐 손상이 나타나서 엑스레이 찍으면 다 그게 티가 많이 났잖아요. 치료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폐 손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BLS H01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깨끗한 거예요. 코로나도 치료가 되면서 아주 깨끗했던 거예요. 폐가 굉장히 깨끗해서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치료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원래는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을 하다가 식약처랑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범용 폐렴으로 가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응증을 확장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동물 실험 결과가 일단은 있어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폐렴, 폐부종, 폐염증 같은 이제 폐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 폐렴균 감염에서 치료가 되고 이 폐렴이나 폐부종이나 폐염증이나 좀 더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효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동물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이코플라스마의 지금 증상 중에 하나가 발열이거든요. 근데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열 치솟는 걸 굉장히 좀 경계를 합니다. 뇌수막염이나 뭐 뇌염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그러니까 해열제를 투여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해열제는 트레이드 오프가 분명해요. 만약에 해열제를 쓰는 순간 염증 반응이 중단돼요. 염증 반응이 중단된다는 얘기는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활동을 중단합니다. 낫지 않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균을. 열이 치솟지 않게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BLS H01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염증 반응 없이 소위 말해서 열이 나지 않게 하면서도 NK세포와 T세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거든요. 근데 NK세포, T세포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몸 안에서 염증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염증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염증 반응 없이 NK세포, T세포가 활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 없이 이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니까 약을 먹어도 열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는 면역 세포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아 치료제로는 굉장히 적합하다. 앞서 제가 얘기 드렸죠. 변이 유무에 따라서 항생제 쓸 수 있는 게 달라지는데 지금 소아 환자한테는 쓸 수 있는 약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BLS H01 같은 경우에는 변이와 상관없이 면역세포 활성을 통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또 동물 실험 결과에서 어떤 폐 쪽에 어떤 그런 손상 없이 깔끔하게 지금 호흡기 감염병을 치료한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발열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다라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 약물이 왜 지금 부각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 아까 뭐 그 변이 아니라 내성 없는 환자들이 항생제를 먹어도 문제가 뭐냐면 설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구이저우 대학이라고 거주, 한자로 하면 거주입니다. 거기에 훌이라는 교수는 이제 임상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소아 폐렴 환자 항생제 투약 중에 설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에 이제 생 바실러스 서브틸러스라는 그 물질을 같이 투약을 했더니 설사가 멈췄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청국장 낫또에 들어가는 그 끈적끈적한 그 고초균이거든요. 그 고초균을 같이 소위 말해서 낫또 같이 먹였더니 설사 멈췄더라라는 임상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 결국에는 뭐 청국장하고 낫또인데 우리가 청국장 먹을 때 속 되게 편안해지는 이유가 그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때문이거든요. 이게 균이
끓여도 안 죽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국장 먹고도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고초균이 만들어낸 물질이 감마 PGA이고, 이 감마 PGA가 BLSH01의 핵심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 편안해질 수 있는, 아이가 항생제 어떤 부작용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용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금 근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임상 중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임상 이상, 뭐 긴급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코로나하고는 좀 달라요. 이 전체 폐렴의 한 10에서 30%, 많이 차지할 땐 30%까지도 차지하고 굉장히 흔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3, 4년 주기로 계속 돌아와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뭐랄까 발병이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치료제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아까 소아가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는데, 이게 지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감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아, 노인, 그리고 우리 그 코로나 감염병 겪으면서 장기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더 크게 유행하는 거거든요. 이번 텀이 아니라 이 다음 텀 중간에 어디 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게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임상 이상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업화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친다라면 다음 텀 정도에서는 이 약이 소아시장에서 충분히 좀 하나의 좋은 어떤 보완제든 대체제든 하나의 어떤 그 치료에 있어서 어떤 그 선택권을 늘려주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BL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파미데일리 구독,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